자, 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물 너무 과하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만성 탈수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도 적게 먹거니와 그다음에 또 커피라든지 청량음료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이뇨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이 더 필요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뭐 예전에 2리터라고 얘기했는데 1.5에서 2리터 이렇게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진대사를 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다이어트에서 물의 섭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뇌는요. 배가 고프다, 뭔가 먹어라 라는 신호가 잘못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몸에서 물이 필요한데 뇌에서는 물과 음식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좀 뭔가 먹어라. 그게 물이었는데 우리 뇌에서는 잘못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음식으로 오판을 하고 또 음식을 막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배가 고플 때도 아닌데 음식이 생각이 나고 음식이 막 땡겨?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한 컵 드시고 좀 있다가 그런 배고픔이 가셨다. 그러면 그건 가짜 식욕이에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만큼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리고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혈당을 잡아내리면서 남아있는 잉여 칼로리와 당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자, 단백질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고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는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주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고 나가고 이런 방식을 환자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콩류를 말씀드려요. 콩류 중에서는요. 그냥 대두 자체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낫또, 그리고 두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계란이에요.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죠. 단백질 주시도 최고고요. 비타민C와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계란을 미리 준비했다가 먹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을 말씀드릴게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그리스 지방에서 농축된 요거트로 만든 것이 그릭 요거트인데요. 여기다가 당을 넣지 않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정말 꾸덕꾸덕하고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요거트예요. 또 하나는 치즈예요.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치즈 있죠. 보관도 편하고 맛도 좋고 식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단백질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요. 버섯 아주 좋아요. 버섯은 뭐 산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금치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내는 것도 단백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아침에 충분히 드신다면 점심 저녁까지도 소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5kg 빼는 습관들을 말씀드리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이냐면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리는 음식들은 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갖게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잡아내려요. 그럼 뚝 떨어집니다. 자, 7시, 8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갔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극심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초콜릿을 또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또 점심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이게 혈당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의 순서도 처음에는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고 두 번째는 지방과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5kg 빼는 네 번째 습관은요, 당 독소예요. 당 독소는요, 물 없이 높은 온도에서 굽는 음식에서 많이 생겨요. 직화구이가 그렇고요, 또 튀김. 이런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굽고 튀기고 이런 음식보다는요 100도씨 물에서 끓여 먹거나 그리고 삶고 데친 이런 음식들이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요 우리가 망가진 우리의 현대인들의 대사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 공복과 12시간 식사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했다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걸 성공하셨으면 14대 10, 16대 8까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해주신다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지키는 이런 습관이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이제 추천을 할 때 처음에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완전 식품이니까 아침에 준비해놨다 드시고 나가면 아주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고요.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정말 제가 추천드린 거 하나는요, 양배추예요. 아침에 양배추 드시는 거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는 속이 좀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양배추는요, 비타민 U라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양배추는 충분한 섬유질을 채워주고요. 또 위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좋은 식사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단백질과 양배추 그리고 각종 그 야채류를 같이 드시는 것이 아침에는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되겠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은요, 하루 필요량의 단백질의 12%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먹으면요, 거의 25%가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요, 계란은요, 포만감을 많이 유지시켜줘요. 계란 먹고 나가면 정말 든든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양소의 보고예요. 계란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비타민 A, B, D, E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뇌와 눈에 좋은 영양소까지 다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결핍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네 번째는 저칼로리 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보다 칼로리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란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계란을 주의해 드실 분도 있죠.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계란 성분 중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계란을 하루에 2-3개 정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란을 충분히 섭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란을 드실 때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요, 당독소가 조금 생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운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에는 당독소가 조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이 최고 좋긴 하지만 구운 계란이나 후라이도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아 먹는 음식 주의하셔야 돼요. 그 갈아 먹는 음식에 야채와 단백질만 있다면 추천해요. 아침에 죽, 아침에 누룽지, 그리고 미숫가루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먹으면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들은요, 엄청나게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고형식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아침에 내가 정말 바쁘다,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가당 두유입니다. 무첨가 무가당 두유는요, 빨리 먹을 수 있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포만감도 생기고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가당 두유는 추천을 드리고요. 과일을 드실 때 어떤 과일을 피하고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일을 고를 때는요, 과육이 단단하고 물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맛보다는 씁쓸한 맛이나 신맛이 있는 과일이 좋아요. 그리고 말린 과일 같은 건 피하시고 착즙 같은 건 피하셔야 돼요. 갈거나 즙으로 만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추천드리는 과일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보카도고요. 두 번째는 베리류, 크림베리, 블루베리 같은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몽, 네 번째는 레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일은 아니지만 이제 과채로 분류되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괜찮은 과일들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적절히만 드신다면 아주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단맛이 많은 과일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과일들, 망고라든지 바나나 같은 거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연 여러분들 과일 주스 또 알파벳 주스 드시고 살을 뺐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그게 과일을 먹어서 생긴 효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거 말고 칼로리를 줄였거나 과일 주스나 알파벳 주스를 먹으면서 다른 것들을 잘 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일을 매일 먹는 것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요산이 있는, 통풍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일을 완전히 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맛이 많은 과일을 피하시고 단맛이 적은 과일을 드시고 절대로 즙이나 갈아서 먹지 마시고요. 말린 과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씹어서 우걱우걱 씹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는요,
혈당을 올리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아예 식품 교환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과는 반쪽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이 과일 속에는 포도당과 과당, 설탕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당뇨 환자분들이 이 수박 많이 먹고 오셔가지고 혈당 많이 올라갔다고 막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당분이 많은 이 과일들은 당뇨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줄이시면 됩니다.